100가지 직업을 탐구하기 위해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분과 인사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VR, AR 기반의 그 실내 스크린 스포츠 서비스를 만들고 개발하고 있는 이미지 마이닝의 하태룡이라고 합니다. 실내 스포츠 콘텐츠라 하면 네.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스크린 야구, 아니면 스크린 골프 같은 예. 그런 것들인데, 날씨, 그 다음에 뭐 미세먼지, 뭐 이런 환경적인 요인 없이 간단하게 신체 활동을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실은 아이들이나 어른들한테 가장 많이 필요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유아시설이나 실버시설에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저희가 개발하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이나 어른들은 정말 이제 그 바깥에 못 나갈 때 간단한 신체 활동들, 대근육 운동이나 소근육 운동을 실시하면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예. 일단 큰 스크린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뭐 10명이든 20명이든 같이 한꺼번에 막 공도 던지고 어떤 데는 풍선 터뜨리기도 하고 두더지 잡기도 큰 스크린으로 두더지 잡기 한꺼번에 하고. 디바이스를 차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영상으로 뭐 보고 하는 겁니까? 빔 프로젝트 화면에 뭐 예를 들어 야구나 아니면 축구의 어떤 골키퍼가 있고 골대가 있다 그러면 여러 명이서 함께 실제적으로 공을 차거나 아니면 실제적으로 공을 던지거나 두더지 잡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서 같이 뿅망치를 들고 스크린을 때리면 이제 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의 놀이 활동 플러스 또 스포츠 활동 같은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교육도 같이 하게 돼 있고요. 교육의 측면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스크린 그 컨텐츠를 게임처럼 만들고 그다음 거기에다가 누리 과정에 있는 요소들을 접목시켜 놓으면 정말 이렇게 똑같이 덧셈 뺄셈을 하더라도 아이들이 재밌게 뺑망치를 치면서 아니면 공을 던지면서 즐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재밌어 하겠네. 안전한가가 많이 이제 사람들이 관심 가지고 있거든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컨텐츠 속도를 좀 빨리 해도 아이들은 잘 따라오는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낙상사고가 가장 큰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휠체어를 타시고도 즐길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속도와 이제 그런 정도의 높이의 컨텐츠를 설계를 합니다. 실내 이런 스포츠 시장이 갈수록 커질 것 같은데 시장 규모가 좀 늘고 있습니까? 실제적으로 미세먼지나 또 오존, 그다음에 폭설, 폭우 이런 것들 때문에 재작년 같은 경우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외부의 신체 활동을 제한하는 날수가 70일이 넘었거든요. 그게 지금 실제로 제한되고 있나요? 네. 어느 정도 이상 미세먼지나 오존 같은 게 뜨면은 그러면은 이거는 대안이 없네요. 이걸 할 수밖에. 그럼 이제 실내에서는 그 아이들이 영상을 보거나 이런 것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자체에서도 조금씩 이런 시설들에 대한 지원들이 있고 유치원에서도 어린이집에서도 이제 점점 아이들이 이제 학령 인구가 줄어가다 보니까 이제 뭔가 경쟁력 차원에서 이렇게 도입을 많이 하고 합니다. 시스템을 설계하기에 따라서는 굉장히 재밌는 것들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다. 그럼 전국에 무슨 뭐 어린이집 간의 경쟁 같은 걸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또 누적으로 랭킹을 다퉈가지고 상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맞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재밌는 장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차 도입이 되면 이렇게 호환성을 좀 더 넓혀가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린이집과 어린이집끼리의 어떤 뭐 이렇게 게임 경쟁이라던가 학습 경쟁 같은 것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항상 느끼는 게 아이들은 어릴 때 얼마나 경쟁 의식이 많습니까? 맞아요. 아이들에 대해서도 아니면 뭐 어르신들에 대해서도 이런 활동을 활발히 하시면은 어르신들끼리 자체 내에 포상도 하시고 그래서 뭐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뭐 여행도 보내드리고 그렇죠. 뭐 이런 문제는 재미있는 콘텐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지자체에서 그런 것 좀 구성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거는 활성화되면은 시장 자체가 대한민국에서만 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글로벌 시장이 펼쳐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동남아시아나 인도네시아나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좀 관심 있으신 편이시긴 하십니다. 주로 큰 관심 있는 곳들은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 같은 관심이 되게 높으시고 실제적으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후나 환경 같은 것들은 더더욱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그 상황 속에서 실내 기반의 이런 VR, AR 기반의 스포츠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새로운 영역이면서도 무궁무진한 영역이 될 것이다. 좀 이런 생각이 되게 되네요. 이런 산업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혹시 정치권이나 아니면 이런 곳에서 지원할 만한 것? 아니면 풀려야 될 규제 같은 것이 있을까요? 이 시스템의 가장 큰 메인 두 개는
이제 소프트웨어 컨텐츠랑 그다음에 하드웨어 센서 동작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예, 센서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 센서들을 중국에서 사오거나 예, 개조를 하거나 이렇게 그렇죠. 쓰거든요. 근데 이거를 실제적으로 국산 기술로 개발을 해서 이렇게 공급하는 업체는 많지 않아요. 예. 국산 기술로 이제 어렵게 개발을 해서 이렇게 납품하는 업체에 대한 조금 혜택이 좀 더 있으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AR, VR을 위한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해서 키워야 되는 것이고,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 하는 업체에 대해서 합리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그런 예. 생각이 듭니다. 향후 사업 계획에 AI나 이런 것들 네. 잘 접목시킬 생각 있으십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하드웨어가 플랫폼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저렴하게 많이 공급을 하면 여기서 더 많은 컨텐츠를 소화를 하게 되면 그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AI가 되게 중요하긴 합니다. 컨텐츠 하나 만드는데 돈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사람도 필요하고 예. 뭐 인력도 필요하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AI를 적용해서 한두 개 정도 만들어 봤는데 예. 금방금방 만들어지더라고요. 오, 예. 예. 소프트웨어는 충분히 그런 쪽으로 가능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AI가 이제 사실 사람의 생산성을 높여주고 이런 콘텐츠 분야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이 실내 스포츠 VR 콘텐츠에서도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혹시 남기고 싶은 말씀 혹시 있으십니까? 부품 같은 것들은 예. 이렇게 하드웨어 센서 부품 같은 것들은 수입을 하거든요. 예. 근데 어느 날 이후부터 이제 갑자기 1,450원이 환율이 그렇죠. 이제 30%가 올랐어요. 수입 가격이. 예. 그래서 이렇게 그러한 좀 안정성 부분들 예, 예. 그리고 또 이제 스타트업도 좀 더 이렇게 도전을 해서 그 이제 어느 이렇게 그 정보 입찰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나라장터에 등록하는 거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쉽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가 열심히 해서 또 이런 정책 만들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